그게 가장 문제점은 그러니까 변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재판장이 제지를 해야 하고 네. 그리고 통상적인 재판에서는 당연히 제지를 합니다. 어떤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증인에 대해서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질문이 아니라 너 뭐 이런 거 모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신문하는 듯한 이런 질문은 당연히 재판장이 제지를 해야 되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기현은 저도 경찰 재판을 갔다 와서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제지하지 않고 지기현 판사가 네. 예. 뭐 저희도 그 증인에게 너 뭐 지금 계엄이 위헌 위법인 걸로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기현 판사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그냥 보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들을 조금 재판에 개입을 하고 진행을 해야 재판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데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변호인들도 그 헌법재판과 정말 비슷한 수순으로 본인들이 그러니까 방어 기제라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너무 비신사적으로 사실 재판정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을 법한 그런 언행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지라퍼님께서 오히려 외환 유치 후에 계엄하려고 했다는 거를 자인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외환 유치 후에요. 예. 아 전쟁을 그냥 확 일으켜가지고. 예. 그것도 그 사실 정황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의혹이 수사들이 지금 있죠. 드러나고 예. 있고 사실 예. 특검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지금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한편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특검에 의해서 추가 기소가 상당히 많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 재판은 계속 이어지고 연장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오늘 지난 그 월요일이죠. 윤석열 재판에서 한 주장이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슈가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조금 복선이 깔린 본인의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지금 보면요 변호사님 계속 그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 아, 네, 윤석열이 네 맞습니다. 뭐 제발 지하 주차장만 좀 허락해 줘라 제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뭐 급기야 오늘은 그냥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밤사이에 또 바뀔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이 조사받고 싶지 않은 그 심정이 핑계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계속 핑계를 만들면서 안 가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지금 체포영장은 기각이 됐어요. 네. 체포영장은 기각이 됐고 그래서 어쨌든 소환에 응하기는 해서 나오는데 이제 구속의 길로 간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정치인들의 판단인데 그렇죠. 우리 저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아 구속이 돼야죠. 사실 돼야죠. 이 의미 있는 웃음 돼야죠. 네, 체포영장 기각된 것 자체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뭐 개인 사건을 하다 보면 네. 제가 이제 피해자 고소 대기를 하다 보면 피의자가 네. 도망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뭐 3번 정도 출석에 불응하면 경찰은 바로 체포영장 발부를 해서 위치 추적까지 해서 바로 끌어들이거든요. 네네. 사실 그게 통상적인 방식이고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인권 침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지만 윤석열은 너무 여태까지 많이 봐줬죠. 너무 많이 봐줬고 체포영장도 뭐 출석을 할 의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이유로 이제 체포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 사람한테 분명히 전 특혜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체포영장 기각되고 나서 또 말이 바뀌었잖아요. 뭐 그냥 성실하게 출석하겠다라고 하다가 뭐 시간을 미뤄달라, 뭐 비공개 출석으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 간사님은 어떤 장면을 그날 월요일 월요일 재판 그 증인으로 나왔던 이제 권영환 계엄과장이 이제 자꾸만 그런 이제 모욕적인 질문들이 나오니까 네. 이분도 못 참고 이제 발언권을 요청을 했어요. 발언권 하겠다. 이분이 하는 말이 예. 나는 그 당시 계엄 소식을 듣고 굉장히 조금 무서웠다. 내가 알고 있는 계엄에 대한 전례들을 봤을 때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할지가 다 예상이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죄책감을 느꼈다. 이게 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예, 내가 이걸 막지 못하면은 이게 내 가족들이 어떤 비극을 겪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굉장히 이렇게 군인 특유의 그런
단단한 말투로 말하면서도 네네. 굉장히 그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목소리도 그런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게 그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너무 대비가 되는 거죠. 이 사람. 네네. 저 윤석열은 정말로 어떠한 그런 죄책감도 안 느끼고 부담감도 없어 보이는데 네. 오히려 이제 그 밑에 실무자들이 군인들이 이렇게 절절하게 이제 그런 이제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대비가 많이 되었고요. 네네. 예, 그런 것들이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한편이 뭉클하네요. 진짜 아유 저도 많이 쫄았습니다. 비상. 그렇죠. 예, 그럼요. 예, 12월 3일 그 밤에 저 서강대교를 넘으면 난 아마 그 다리를 못 넘을 것이다. 예. 예, 왜냐면 군인들이 이제 검문 검색을 할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의도가 중요하고 국회가 있어서 근데 다행히도 넘지 말라고 이제 조성현 단장께서 지시하실 저는 그분이 생명의 은인이다. 해군하라고 했죠. 네, 회군하라고 했고 서강대교 못 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국회대로에 모여 계신 그 수많은 시민들이 장갑차도 막아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었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계엄군이 와서 뭐 라거나 했다면 그날부터 그냥 서울이 광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돌아가시거나 다치거나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야말로 그냥 민중 봉기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 예상할 수 없고 김영남 의원에 따르면 실제 그 평택에서 주한미군이 계엄군 진압하러 그 출발하려고 준비하다가 해제돼서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미군과 계엄군이 붙는 상황이 돼서 총격전이 나오고 국회에서 끔찍하네. 예. 지금 뭐 화면 계속 나가고 있지만 어느덧 우리가 자꾸 맞아 저런 일도 있어. 영화처럼 보여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대한민국 국회 제가 맨날 그 취재 다니는 저 출입 통로에 저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갈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아유 우리 다 죽을 뻔했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